입니다. 네 번째 학습지입니다. 주제 1. 인구 이동의 전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이동의 원인 기원 전후부터 7, 8세기경 대체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인구 이동이 이루어졌다. 이동에는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인구 증가, 그리고 종족 간, 종족 내부의 정치적 갈등, 전쟁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연쇄적 이동이 유발되고 새로운 정권이나 국가가 성립되고 종족 사이의 융합, 국가 간 새로운 외교 관계가 형성, 문화의 전파와 교류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화북, 강남 방면으로의 이동, 북방민족의 남하입니다. 5호의 남하. 5호는 다섯 오랑캐라는 뜻으로 흉노, 선비, 저, 갈, 강족을 가리킵니다. 5호가 남하입니다. 바로 화북 지방의 독자 정권을 수립합니다. 자, 아무리 봐도 잘 그린 지도, 한반도, 일본이죠. 여기가 화북이에요. 여기 중원을 화중, 그리고 강남 일대를 화남이라고 합니다. 화남. 이 북방민족이요. 북방민족이 이 화북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5호 16국 시대가 시작이 돼요. 이 5호 16국 시대를 5세기 초 선비족의 한 일파가 북위로 통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 화북에 있던 한족이 강남으로 이동을 하죠. 5호의 화북 점령으로 인해서 한족이 창장강 이남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 그리고 동진이 건국됩니다. 이로써 화북을 점령한 북위는 북조, 그리고 강남으로 이주한 한족을 남조라고 해서 남북조 시대가 시작됩니다. 다음 한반도의 이동입니다. 부여족의 이동. 기원전 1세기경 부여족의 일부인 주몽 집단이 압록강 졸본 지역으로 남하하면서 여기 토착 세력과 함께 고구려를 건국하죠. 그리고 이 고구려 안에서도 내부 갈등으로 인해 고구려인 일부가 한강 유역으로 남하합니다. 그리고 백제를 건국하죠. 고조선 멸망 후 유민 일부가 한반도 남부로 이동하고 그 지역 경주 지역의 토착 세력과 연합하여 신라 건국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한반도에서도 인구 이동으로 인한 고구려, 백제, 신라가 형성이 됩니다. 한사군 유민의 이동. 여러분, 한사군 지난번에 선생님이 알려줬죠? 한 나라가 고조선을 멸망하고 이 고조선에 4개의 군현을 설치했다고 했죠? 한 나라가 설치한 4개의 군현 한사군이라고 했다. 이 한사군에는 낙랑군이 중심지가 되어서 이 한반도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발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한사군의 수탈에 대항해서 부여라든지 고구려라든지 옥저, 동해, 삼한 등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 한사군 유민의 일부가 한반도 남부로 이동하면서 백제와 가야 연맹 발전에 이바지한다. 일본 열도의 이동, 삼국 간 항쟁 시기에 한반도 주민과 오랜 전란에 시달리던 한족이 일본 열도에 이주를 하는데요. 그들을 도웨인이라고 합니다. 이 도웨인은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에 이바지한다. 확인학습 살펴볼게요.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기원 전후 동아시아에서의 인구 이동은 대체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형태이죠. X. 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하하는 형태입니다. 2번. 한족 정권은 강남 지방의 토착민과 협력하여 동진을 세우고 화북의 5호 정권과 대립하였다. 그죠? 다음, 고구려 내부의 정치적 갈등으로 고구려인 일부가 한강 유역으로 남하하여 신라를 세웠다. 고구려 내부의 정치 갈등으로 백제를 세웠죠. 여러분, X죠.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이주한 도웨이는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렇죠? 엑소.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에 동그라미 하세요. 창장감 이남 지역 강남을 보는 순간 한족. 5호가 세운 여러 나라는 선비족이 세운 북위. 부여족의 일부가 졸본 지방에서 고구려. 자, 이 나라가 멸망하고 그 유민이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신라 건국의 토대를 마련했다. 고조선이죠. 실제로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이 고구려 백성들이 저기 만주의 길림성 동모산에 발해를 건국하죠. 고구려는 발해 건국의 토대에 영향을 끼치지만 신라 건국의 토대는 고조선이다. 다음요.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던 예문입니다. 이 가, 나, 다가 각각 어떻게 인구 이동이 이루어졌냐인데요. 가, 원제는요, 이 동진을 세운 왕이고요. 선생님이 이 진나라는 사마씨가 건국했다고 했잖아요. 사마예가 원제입니다. 자, 백성이 난리를 만나 이 지역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래요, 여러분. 가는 피란에 의한 이동이죠. 피란. 여러분, 피란과 피난이 있습니다. 피난은 재난, 홍수라든지, 산사태라든지, 그런 피해를 입은 그런 천재지변의 난리, 이런 난리를 피해서 가는 것을 피난이라고 하고요. 피란은 어떤 전쟁, 전란, 이런 걸로 인한 난리로 인한 이 난리로 인해서 피해 오는 것을 피란이라고 합니다. 가는 피란. 나, 보장왕. 보장왕은 고구려의 28대 왕입니다. 이 보장왕이 백기를 들고 당나라에 항복을 했다. 이때 38,300호가 옮겨졌다. 뭡니까, 여러분? 항복을 해서 요 고구려의 많은 백성들이 당나라로 지금 잡혀간 거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음, 서진에 쭉쭉쭉쭉 새로운 수도인 포한으로 옮겼다. 여러분, 수도가 옮겨졌대요. 촌도에 의한 인구 이동이다. 가는 피란, 나는 포로, 다는 천도에 의한 인구 이동이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원 전후부터 8세기의 인구 이동입니다.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형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선비, 흉노 등 북방민족은 만주와 몽골 등지에서 남하하여
화북지방에 거주하다가 3세기 이후부터 한족을 누르고 잇따라 독자 정권을 세웠는데, 자, 이 시대를 뭐라고 한다? 5호 16국 시대. 어떤 학생들은 남북조 시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남북조 시대는요, 북쪽에는 북위가, 그리고 남쪽에는 동진이, 이렇게 남조와 북조가 대립을 하던 시기를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선비, 흉노 등 북방 민족이 남하해서 한족을 누르고 자신들이 독자 정권을 세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호 16국 시대다라고 보는 것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5호한테 이 화북지방을 뺏긴 한족은요, 창장강 이남의 강남지방으로 내려와 동진을 세웠다. 동진. 자, 만주 북부의 숭화강 일대에 살던 부여족이 남하해서 압록강 유역에서 고구려를 건국하고 한강 유역에는 백제가 건국이 되었다. 가야인의 일부는 바다를 건너 외로 이주하였는데 이후 두 지역 사이에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졌다. 다음요. 주제 2번. 지역 국가의 성장입니다. 자, 호족 한족의 융합과 수당의 성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북위에 무슨 정책? 한화 정책. 한족화되는 정책을 한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북위가 화북지방을 통일했어요. 호족과 한족의 융합 정책을 추진합니다. 북위 효문제의 한화 정책입니다. 이 한화 정책은요, 수도를요, 평성에서 러양으로 옮겨요. 그리고 한족을 관리로 발탁하고 한족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예문에 보시면 고의로 일부러 선비어를 사용하면 이 관직에서 박탈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효문제는 적극적으로 한화 정책을 시행해요. 다음, 남조는요, 강남 지방의 토착민들과 융합에 주력합니다. 자, 남북조를 수나라가 통일을 해요. 그리고 수나라에 이어서 당나라가 건국됩니다. 과거 한족이 거주하던 지역 이외의 영역까지 확장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돌궐과 고구려와의 전쟁이 시작되죠. 좀 가볍게 다루었습니다만 수나라가 이 고구려를 침략했지만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수나라는 멸망하죠. 그리고 이후에 당나라도 이 고구려와의 패권 싸움에서 이 동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하기 위해서 고구려를 침략합니다만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 당나라는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신라는 불완전하게나마 한반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삼국의 항쟁, 군사적 충돌 및 안으로는 국왕에게 권력을 집중. 뭐예요? 중앙 집권이죠. 중앙 집권. 그리고 밖으로는 외교전을 펼칩니다. 4세기에는 백제가 한반도를 주도했어요. 한때 고구려를 위협합니다.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함락하고 고국원왕이 여기에서 전사되죠. 그리고 남조 및 외와 연계하면서 세력을 유지합니다. 5세기는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있었던 시기인데 고구려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겠죠.
6세기는 신라가 한강유역을 장악한 후 남북조와 직접 교류를 하면서 이후에는 수나라, 당나라와 연계를 합니다. 이렇듯 4세기에는 백제가, 5세기에는 고구려가, 6세기는 신라가 한반도의 전성기를 이끌었는데요. 바로 여기에는 한강을 누가 차지했느냐에 따라 전성기 그리고 패자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야마토 정권입니다. 야마토 정권, 선진 문화 수용, 중국의 남조, 한반도의 삼국, 그 중에서도 특히 백제의 사상과 기술을 수용하여 아스카 문화의 발달을 하게 되고, 당의 율령 체제를 본떠 군주 중심의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마련하는 그렇죠. 다이카 개신이 있습니다. 다음요. 지역 국가의 등장.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인구 이동과 그에 따른 근거지 이동으로 국가 간의 갈등이 마무리되는 시기죠. 중원은 당이 동아시아의 패자가 됩니다. 한반도는 신라가 한반도 지역을 지배하는 지역 국가가 되고요. 만주에서는 고구려 유민이 중심이 되어 발해를 건국합니다. 일본 열도는 7세기에 일본이라는 국호를 그리고 천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해요. 견당사를 파견해서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합니다. 8세기 초 이 헤이안쿄는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했는데요. 이 헤이안쿄를 건설했던 이 시기를 나라시대, 그리고 8세기 말 헤이안쿄로 천도한 이 시기를 헤이안시대라고 합니다. 확인학습 살펴보겠습니다. 화북지방을 통일한 북이는 수도를 장안으로 옮겼다. 장안 아니죠, 여러분? 로양이죠. X. 2번. 신라는 한강유역을 장악한 후 중국의 남북조와 직접 교류하였다. 정답. 7세기 중반 일본에서는 다이카 개신을 단행하여 율령에 기초한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었다. 맞죠?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는 말을 쓰시오. 북이는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신라의 삼국 통일 전쟁이 마무리된 후 당은 동아시아의 패자가 되고 만주에서는 고구려 유민이 중심이 되어 발해를 건국하였다. 일본 야마토 정권과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에 당을 파견한 조공사절을 견당사라고 한다.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효문제가 말했습니다. 북방의 언어를 금지하고 중원, 이 한족의 언어만을 사용하도록 해라. 이 습관, 말을 바꾸는 게 어려운 거 안다. 그렇지만 고의로 북방의 언어, 선비어를 쓴다면 관직을 박탈할 것이다. 자, 북위의 효문제는 선비어 사용을 금지하고 한족을 관리로 발탁하는 등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시행했다. 그래, 실제로 이 한화 정책을 통해서 호족과 한족이 융합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선비족의 정체성은 이제 잃게 되는 거죠. 자, 다음요. 삼국 통일 직전의 동아시아 정세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적대 관계와 우호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우선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 당나라는 돌궐과 적대관계죠. 당나라는 고구려와도 적대관계고, 백제와도 적대관계고, 토번과도 적대관계죠. 그리고 신라는 고구려와 적대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는 동돌궐과 우호관계를 맺어서 당나라를 견제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고구려는 백제와도 우호관계를 맺고 백제는 외와 우호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나라도 신라도 당나라와 우호관계를 맺죠. 그래서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하여서 백제와 고구려를 각각 무너뜨리고 나중에는 이 당나라와 신라도 이 적대관계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당나라와 신라가 그 우호관계를 맺어서 이 삼국 통일을 완수하게 되죠. 빨간색은 적대. 다음 파란색은 우호관계. 우리 교과서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당나라와 토요코는 우호관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토요콘과 토번은 가까워서 그런지 영토 분쟁이 있어서 적대관계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구려는 동돌궐과 동맹을 하여 당에 대항하는 한편 백제와 친하게 지내면서 신라를 견제했다. 백제는 외와 연합했다. 당은 고구려를 압박하여 동돌궐을 견제했고 백제의 공격에 위기에 처한 신라는 당과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이 우리 한반도의 삼국 통일이 그냥 이 삼국만의 전쟁이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전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당나라, 토번, 그리고 외 등의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참전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동아시아 각국의 도성 구조를 통해 본 상호 교류. 자, 첫 번째는 당의 장안성, 두 번째는 발해의 상경성, 세 번째는 일본의 헤이조쿄입니다. 모두 네모죠. 이 도성이 네모네요. 그죠? 네모 구조. 그리고 북쪽으로는 황제가 거주하는 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궁성과 이 도성의 이 중간에는 주작대로가 있고요. 헤이안조쿄는 그 당의 장안성처럼 주작대로 양쪽으로 동시와 서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수도 장안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계획도시고 북쪽 중앙에는 황성, 궁성이 위치하고 이 황성의 남쪽으로는 주작대로가 있고 주작대로 좌우에는 동시와 서시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동아시아 각국의 수도 건설에 영향을 끼쳤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네 번째 학습지도 마무리합니다. 다섯 번째 학습지, 여섯 번째 학습지까지 풀이를 하면 여러분 수행평가 1차가 시작됩니다. 잘 준비해서 수행평가로 이 학습지는 무조건 1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에 봅시다. 안녕.